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엿새 만에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클럽 방문자 1,900여 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기지국과 카드 사용 명단을 확보해 방문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 확인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는 27명. 특히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 환자 수는 16명이 늘어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모두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확진자 중 70%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가족과 지인 등 2차 감염자들이었습니다. 20대가 67명, 30대가 23명으로 감염자 대부분이 20, 30대였고 남성이 90%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확진자도 시시각각 추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오후에만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4명이 더 확인돼 모두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지난 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도봉구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알려진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지만 지역 감염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더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다음 주 수요일경까지는 서울시는 이동통신사와 카드사로부터 이태원 클럽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1,905명의 명단과 카드 이용자 4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스스로 선별검사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경찰도 8천여 명을 동원해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 1,900여 명의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선 러시아에서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하나둘 봉쇄 조치 완화에 들어갔는데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설이 돌았던 페스코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염 사실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곁을 지켜온 최측근의 감염 소식에 당연히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대면 접촉한 것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자신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크렘린궁이 아닌 모스크바 외곽의 관저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Песков входит в число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общаются с Путиным. Как част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сказать не могу, но не думаю, что каждый день. 러시아에서는 열흘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3만 명을 돌파해 미국과 스페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유럽에서는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는 조건 하에 통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때 700명대까지 줄어든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3천여 명의 환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3만 명을 넘어선 영국은 단계적인 봉쇄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which we believe may be in a position to begin a phased reopening at the earliest from the 1st of June. 역시 통제 조치를 완화한 독일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가 부정과 긍정을 넘나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6명의 집단 감염 환자가 발생한 중국 우한시가 1,000만 명 우한 인구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봉쇄 조치됐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앞으로 열흘에 걸쳐 인구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1천만이 넘는 인구를 고려할 때 하루에 100만 명 이상씩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전격적인 조치인데 어제 오후부터 지역별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우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확진자 6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우한시 당국은 이 단지에 대해 봉쇄 조치를 내리고 주민들의 출입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우한시 당국은 한 달 넘게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도시에서 6명이 한꺼번에 집단 감염된 것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이미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무증상 감염자였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이른바 깜깜이 전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우한 시민 전원에 대한 검사 조치는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더 찾아내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에는 아직 606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있고 중국 전역의 무증상 감염자는 760명입니다. 한편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로부터 16명이 연소에 감염된 지린성 수란시는 290명을 격리 조치하고 2천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1명에 그쳤지만 다음 주 후반 양회를 앞둔 만큼 재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2대가 추돌하며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이 한 물류창고에서는 낮부터 시작된 불이 10시간 만에 진화되며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럭 앞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전북 김제시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3.5톤 트럭이 앞서가던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트럭 운전자 46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1km 앞에서 1시간 전쯤 사고가 나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A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사고가 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휘뿌연 연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4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내부 4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 쪽에서 처음 불꽃을 봤다는 식당 손님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엔 경기 고양시의 한 농산물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물류창고 3개 동이 완전히 탔고 근처 창고 5개 동 일부가 타며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인도 중부 지역의 한 가정집 앞마당에 깊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마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소년 3명이 인도에 봉쇄령이 내려진 사이 직접 우물을 만든 건데요. 사흘 동안 9m나 파는 데 성공했습니다.